그렇습니다. 5대 4로 에드먼턴이 적지에서 플로리다를 잡으면서 물론 이제 플로리다가 홈에서는 이제 뭐 원정 경기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사실 오늘 경기는 3대 0으로 지고 있는 경기를 이제 또 역전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꽤 고무적인 승리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 승부 그 부분도 그렇고 5대 4라는 어마무시한 이제 득점이 양 팀이 나왔었던 이제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요 과정에서 결국은 시리즈가 동률이 됐는데 사실 이제 뭐 라이브 코멘터리 때도 드렸던 내용은 이제 동률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 에드먼턴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홈에서의 두 경기가 남아 있는 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 경기를 지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죠. 여러모로 이제 시리즈 스코어 자체가 1대 3이 돼 버리기 때문에 원정에서 이제 워낙 이제 어웨이에서 워낙 강력한 플로리다의 힘을 생각을 해보면은 꼭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라고 이제 경기 도중에 계속 이제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렸던 그런 느낌이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잡았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리즈는 2대 2로 동률이 됐고 5대 4로 에드먼턴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림이 됐네요. 시리즈 스코어 2대 2가 됐을 때 역대 26승 26패 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림이고 일단 어쨌든 이제 뭐 균형은 잡혀 있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 이제 홈에서 시리즈 그러니까 상위 시리즈가 어쨌든 좀 유리하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뭐 26대 26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부분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차전 관련 이야기거리를 바라보시면은 드라이자이틀 선수에 대한 기록이 좀 많이 나왔죠. 이제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실제로 물론 이제 그 골은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뭐 지역 진입 자체는 깔끔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좀 운이 작용을 했던 골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골 자체를 자세하게 들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제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이제 기록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이제 이렇게 쌓아졌다 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단일 시즌 최다 연장골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연장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적이 아니라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그 부분 바라보시고 그리고 2시즌 연속 30포인트 이상 요거 이제 뭐 맥데이비드가 제가 이제 뭐 그때 이제 전 경기에서 요거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드라이자이틀도 마찬가지로 30포인트 이상 기록을 했고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3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먼턴이 스탠리컵 역대 7번째 3골 역전승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기록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카척 선수 기록 같은 경우에도 3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20포인트 이상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이런 좀 의미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왔었던 경기였었네요. NHL 기록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 단일 연장에서 가장 많은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많은 연장골을 기록한 선수가 결국 이제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역대 랭킹을 살펴보시면 드라이자이틀 선수 올해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4골을 기록을 했죠. 이러면서 단독 1위고요. 그리고 이제 1938-39 시즌에 멜힐 선수 그리고 이제 1950-51 시즌 모리스 리샤르 선수 그리고 이제 1617 시즌 코리 페리 그리고 22-23 시즌 매슈 커척이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연장골을 3골 넣었던 게 이게 이제 그동안의 공동 1위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독 1위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달성한 기록이 뭐냐면은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연장골을 3골 이상 기록을 하면서 10골 그냥 이제 골 숫자도 이제 10골 이상 기록한 거 이제 요것도 이제 드라이자이트랑 커척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결승골을 3골 이상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여기다 플러스 이제 그냥 이제 골 숫자 그죠? 일반적인 골 숫자 이제 요거를 계산했을 때 둘 다 이제 11골씩 득점을 했네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또 드라이자이틀이 단일 포스트 시즌 최저 연장골뿐만 아니라 굉장히 희귀한 기록을 또 하나 더 세웠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드라이자이틀 아까 이제 보셨듯이 20경기에서 11골 21어시스트 3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포인트를 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대단히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2시즌 연속 30포인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달성한 선수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에서 30포인트 이상. 그레츠키 선수가 이제 1987년, 88년, 87년 포스트 시즌, 88년 포스트 시즌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시즌 표기할 때 87, 88로 표기를 하면 이제 87, 88 시즌이지만
포스트 시즌은 어쨌든 이제 87년에 하고 88년에 하고 딱 이제 그렇게 맞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레츠키 선수가 이제 87, 88 시즌, 그리고 맥데이비드랑 드라이자이틀이 같이, 그죠? 작년 올해 이제 이렇게 30포인트 이상씩 기록을 했고, 쿠체로프 선수가 우승할 때 21 시즌에 30포인트 이상, 그리고 마리오 르미에 선수가 이제 91, 92 시즌에 이때도 이제 뭐 2연패 했던데 아닙니까? 피츠버그.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레츠키는 3시즌 연속 30포인트 이상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연속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3시즌 연속도 가지고 있다. 83, 84, 85. 이렇게 이제 3시즌 연속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뭐 그레츠키가 1위라고 역시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플레이오프 역대 3골차 역전승. 스탠리컵 결승에서 7번째 나온 기록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 플레이오프라고 하면 이제 스탠리컵 결승이라고 해야 됩니다. 스탠리컵 결승이에요. 스탠리컵 결승에서 3골 차를 뒤집은 게 결국은 역사상 7번째, 이번이 7번째 기록이었고요. 참고로 마지막 3골 차 역전승은 에드먼턴이 졌었습니다. 이 경기를.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2006년 스탠리컵 1차전에서 이제 3대0으로 이기고 있었나? 이때 이제 에드먼턴이 석점 차를 리드를 잡았었는데 요걸 싹 놓치면서 이제 캐롤라이나한테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HL이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당한 팀이 에드먼턴이고, 이번에 한 팀도 에드먼턴. 이번에 한 팀은 에드먼턴, 마지막으로 당한 팀은 에드먼턴.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기록이 나온 거는 뭐냐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106년 만에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원정에서 3골 차 역전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원정에서 3골 차 역전승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106년 만에 이제 스탠리컵 결승에서 원정에서 3골 차 역전승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1919년 스탠리컵 결승전 5차전입니다. 그죠? 5차전. 저 경기는 4차전이었지만 이 경기로 5차전에서 몬트리올이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스한테 4대3으로 연장해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06년 전에 원정에서 3골 차를 뒤집었었던 스탠리컵 결승에서 이제 그 역사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막 역전패를 당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커착 선수 보고 마무리 지으면은 이제 매슈 커착 선수가 21경기에서 이제 21포인트.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겼으면은 이 경기 최고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경기력이 이제 따라잡히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과정에서 사실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 사이드로 뽑혀온 그거, 슛 블로킹이 좋긴 했지만 사실 그 장면 같은 경우에도 패스가 들어오는 거를 그냥 이제 바로 이 스냅샷 같은 느낌으로 딱 붙이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한 타이밍 좀 늦었거든요. 슛 릴리즈가. 그러면서 막히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과정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요 경기에도 이제 멀티골을 득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20포인트 이상 당연히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NHL 포스트 시즌에서 3시즌 연속 20포인트 이상 달성자가 마찬가지로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바라보시면 맥데이비드 선수, 표도로프, 그리고 마이크 보시, 브라이언 트로티에 요 선수들이 4시즌 연속 20포인트 이상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크 메시의 야리쿠리, 매슈 커척 선수가 3시즌 연속 20포인트 이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요 기록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드라이자이틀만큼이나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3시즌 연속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그레츠키가, 그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레츠키는 빼놨습니다. 그레츠키는 3번 연속 3시즌 연속 그죠? 20포인트 이상을 2번 기록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시즌 연속으로 한번 하고 중간에 한번 끊겼다가 또 3시즌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희귀한 기록일 수밖에 없는 게 3시즌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포스트 시즌을 3시즌 연속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24, 25, 26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렇게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20포인트 가까이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린 스탠리컵 한 결승 정도는 못해도 이제 컨퍼런스 결승까지는 가야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데, 팀도 멀리 가야 되고 본인 퍼포먼스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연년도 이것도 이제 조건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도 뭐 대단한 기록이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은 참
3골차 리드가 하키에서 왜 가장 위험한 리드인가? 뭐 사실 이것도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왜 우리 축구에서 2골차 리드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키는 3골차 리드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이제 통념상의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정말 3골차 리드가 왜 제일 위험한지, 그리고 이제 3골차 리드를 지키고 있는 팀이 게임이 말리는 전형적인 패턴의 경기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3골차 리드라는 것 자체가 하키에서 보통 이제 한 피리어드에서도 골이 많이 나오면 3골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뭐 동점이 되고 이런 것도 많이 보시긴 했을 텐데, 일단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3골차 리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상은 한 골씩 따라잡히는 과정에서 경기력이 흔들리면서 따라잡힌다라는 이런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골 한 골 딱 들어가면서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골 같은 거 이제 뭐 오늘 경기처럼 파워플레이 골 허용을 하면서 이제 한 점 차가 됐을 때 좀 쫄리는 그림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골 더 먹히면서 동점 돼버리면은 흐름 자체가 확 넘어가는 그런 느낌의 이제 양상 자체가 많이 펼쳐지면서 결국 이제 게임을 그르치는 케이스들이 뭐 정규 시즌에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플레이오프에도 마찬가지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딱 그 정석에 해당하는 경기였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대 0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2피리어드 초반부터 이렇게 이제 한두 골씩, 그리고 이제 2피리어드에 따라잡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3피리어드에 가서 보면은 이제 시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다. 이것도 이제 뭐 사실 라이브 코멘터리에서 자주 좀 상투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런 느낌이 되면서 이제 지는 쪽에서 추격을 하는 쪽에서 좀 압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피리어드까지 이렇게 또 이제 리드가 만약에 이어지는 그림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좀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쨌든 2피리어드 동점을 만들었다. 이것도 사실 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격의 시작이죠. 요거 이제 파워플레이에서의 성과. 이제 첫 골이 어쨌든 파워플레이에서의 장면에서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살펴보실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자주 보여주는 패턴 자체가 뭐냐면은 2-3가 아니라 3-2 스프레드를 많이 씁니다. 이제 그게 뭐냐고 하면 그거 이제 그때 이제 댈러스 그때 이제 살짝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에 1-3-1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고 1-3-1을 안 쓴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3명, 그죠? 요쪽 코너에도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2명 딱 배치가 되면서 3-2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딱 보시면 이제 1-2-1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식으로. 이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1-2-1을 쓰면은 요쪽 영역이 취약해집니다. 요쪽 영역이 취약해져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 외곽적으로 패스를 연결하기 쉬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3-2를 써버리면, 그러니까 1-2-1을 상대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시면은 뭐 이제 페리 선수가 여기 가운데 서 있는데 뭐 드라이자이틀이나 이제 맥데이비드가 이쪽 코너 쪽에서 이제 패스 딱 뿌려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앞쪽에서 넣는다라든가 그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 경기에서 조금 변주를 준 거는 에드먼턴이 이제 이 좀 3-2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3-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2-3 2-3를 많이 쓰다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2명이 있고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위에 쪽에 3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요 과정에서 이제 이 반대쪽 수비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고 하는 과정들이었는데, 요걸로 바꾼 것도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당연히 3-2를 쓰겠지? 이제 요런 느낌이 됐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플로리다가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득을 봤다라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3-2 일반적인 3-2 같은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아요. 이제 탑에 한 명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위크 사이드 쪽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올라갔죠. 이제 여기 딱 내려가면서 이제 득점이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야지. 내려가면서 득점이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맥데이비드가 드라이자이틀한테 연결을 하고, 드라이자이틀이 그죠? 반대쪽에 요렇게 이제 이 내려온 누전 토킨스를 봐주면서 이제 패스를 집어 넣은 이후에 결국 이제 누전 토킨스가 마무리를 짓는 이제 그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이제 쇼트대로 마무리를 짓는.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순간적으로 좀 변주를 준 게 저는 좋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3-2를 하다가 보시면은 3-2를 계속 하니까 결국은 이 3-2를 하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3명이 서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횡패스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예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위쪽으로 패스가 빠질 수 있는데도 위쪽으로 빠지면 이제 블로킹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3-2를 섰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바라보시면은 플로리다 팬서스 선수들이 결국은 요쪽으로 횡패스가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1차적인 옵션이니까 결국은 그냥 그죠? 골라인 옆쪽에 있는 이 선수에 대한 패스가 뿌려지는 걸 차단하는 느낌으로 차단하는 그림들이 많았었습니다. 앞 경기들 돌려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포르슬링 같은 선수들이 스틱 내려가지고 요 횡패스 나오는 거 잘라먹는다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될 느낌으로 수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포메이션 자체가 3-2가 아니라 2-3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평소보다 더 높은 데 위치를 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르코프 선수의 위치를 바라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바르코프 선수가 요 위치에 이제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이 패스길이 차단이 되는 그림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 요쪽으로 더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3-2 같은 느낌이 됐다라고 지금 당연히 등 뒤에 이제 눈이 달려 있지는 않으니까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일반적인 3-2 운영을 하다가 2-3로 이렇게 변주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공격 파워플레이에서 좀 변주를 줬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성과가 났다는 게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댈러스 시리즈에서도 보여줬었거든요.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플로리다 시리즈에서도 결국 이제 요 부분에서 재미를 봤다라는 거. 이제 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칙적인 운영이 잘 먹혔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3-2 스프레드를 활용을 하면서 외곽 쪽으로 이제 패스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죠. 상대방의 1-2-1 페널티 킬링. 그죠. 1-2-1으로 서 있으니까 지금 딱 보셔도 요렇게 서 있으면은 그죠. 뭐 요런 느낌으로 서 있으면은 외곽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패스를 차단하기 힘들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1-2-1 같은 경우에는 1-3-1에서 플랭크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데 좀 능한 전술이기 때문에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골라인 아래쪽이 취약하다. 아까 이제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3-2 스프레드를 쓰다가 이제 거기에 전 대응이 좀 잘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변칙적으로 이제 변칙적으로 2-3를 쓰면서 흔드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성과를 봤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여기서 어쨌든 첫 골이 나오면서 조금씩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두 번째는 역시나 다넬러스 선수죠. 너스 선수가 사실은 뭐 정말 욕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뭐 4-7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다가 결국 이제 포메이션 이탈된 과정에서 이제 1-2-1이 깨지면서 이제 그런 빌미도 좀 제공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어쨌든 공격에서의 보여줬던 성과들은 이 왜 다넬러스가 그동안 그 돈을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뭐 다넬러스 사실 이제 먹튀 요즘 이야기하면 좀 많이 거론이 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러스에게 왜 이 돈을 그때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요 경기로서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러스 선수가 중요한 골에 많이 관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제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죠? 로우하이 올린 다음에 이제 에크홀름 선수가 퍽을 잡았을 때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인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전술적으로 잘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두 팀이 요즘에는 사실은 한쪽 사이드로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수비를 서서 결국은 이쪽 이제 이 영역 자체를 장악하는 느낌의 수비를 많이 합니다. 이제 퍽이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좀 코너 쪽으로 들어왔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상대방이 이제 로우 커버 그러니까 이제 낮은 위치에서 공격을 할 때 뭐 사이클을 돈다라 2-on-2에서 일반적인 사이클을 돈다라든가 이제 그런 그림들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타이트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비적인 운영을 많이 하는데 이 수비의 단점은 역시나 지역이 이렇게 스트레치 그러니까 이제 넓어졌을 때 막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넓어졌을 때 막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를 좀 넓게 쓰는 운영 자체가 잘 돼버리면 결국은 이걸 좀 뚫을 수가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이 에드먼턴도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로우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명을 쓰는 과정에서 박스1을 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박스 플러스 1이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공격수 1명이라든가 수비수 1명이 배치가 되면서 샷블락 어쨌든 요거 이제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로우 커버리지 이후에 이제 퍽이 이제 지금 높은 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콜롬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맨온맨 커버리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너스가 참 잘 움직인 게 뭐냐면은 이 위크 사이드 쪽으로 크게 벌려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면서 1차적으로 어쨌든 이제 이 하이 커버리지로 이제 전환되는 이것 자체가 조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요걸 잘 움직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자체를 잘 넓혔죠. 왜냐면 이제 영역을 통제하는 느낌의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넓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맨온맨을 따라붙는데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너스 선수가 넓게 움직이는 부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넓게 움직였을 때 결국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죠. 아까 이제 투쓰리 운영처럼 수비수를 이제 낮은 자리로 쭉 내려 움직이니까 결국 이제 가드요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라보시면은 원래는 맨온맨 커버리지가 달라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콜름 선수가 슛을 때릴 수 있는 슈팅 동선에 있으니까 괜찮고 뭐 위크사이드 쪽에 있는 선수 한 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노세크가 뭐 당장 반대쪽으로 지금 퍽이 넘어갈 상황 안 나오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너스 선수가 여기서 패스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드요비치 선수가 이걸 조금 더 빨리 붙어가지고 이 공격 자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맨온맨 커버리지로. 근데 지금 그게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너스 선수가 슛을 바로 때릴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마크 같은 부분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가드요비치도 잘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너스 선수가 잘한 거는 역시나 여기서 쇼트 사이드 이거를 뚫어버리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보브롭스키도 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스가 저 정도로 이제 정확하게 슛을 때리면 이거 웬만한 슈터 선수들도 사실 이 위치에서 쇼트 사이드 이거 뚫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뚫으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이제 너스가 영리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지역을 넓혀준 것도 좋았지만은 마무리까지 좋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스 선수가 이제 전에도 이제 제가 이게 항상 이제 제가 이 너스 선수가 이제 좀 오버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좀 이제 이 선수를 옹호하는 그 논제로 가져오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 돈을 줄만 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공수겸장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계약 맺었던 선수들이 다들 900만 달러 정도 수준의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에드먼턴도 이제 너스 선수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면 공수겸장의 사이즈도 되지. 그리고 이제 지금 수비도 이제 노블라크 체제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구멍이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제 너스 선수도 보면은 지금처럼 되면 결국 이제 공수겸장이 정말 이제 1라인의 핵심 자원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물론 이제 지금 결국 이제 몇 년 지나고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런 공격적인 부분들은 왜 이 선수가 그때 그 큰 돈을 땡길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인 겁니다. 그렇게 일단 받아주시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첫 골 장면, 그죠? 만의 골 장면. 이게 3대2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3대3이 되는 그림에서도 너스 선수의 이제 역할이 꽤 컸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잠시 이제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에, 라이브 코멘터리 할 때 잠시 이제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에 이게 이제 골이 터졌었는데 일단 이제 이 페이스오프 이후에 이거는 이제 이 약속된 플레이였죠. 그러니까 드라이아이트를 페이스오프를 이기고 너스가 이제 너스 쪽으로 이제 떨궈주면은 페리가 이렇게 이제 이 포드콜지랑 페리가 스위칭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 한번 흔들어주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공격을 가져가는 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페이스오프를 이긴 다음에 이제 둘이 스위칭 가져갔고 너스 선수는 마찬가지로 골라인 아래쪽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골라인 아래쪽까지 내려가 버려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은 지금 마샹 선수가 잘 달라붙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요 위치에서는 패스를 주기가 좀 애매하죠. 그죠? 왜냐면 이제 마샹도 잘 달라붙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라보시면 이제 포드콜진 쪽으로 준다라고 해도 지금 보시면 이제 플로리다 선수가 있고 이런 그림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과정에서도 너스 선수가 네트 뒤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퍽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서도 괜찮은 움직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트 뒤쪽으로 이제 빨려 나갔을 때 결국 이제 네트 앞쪽에 있는 포드콜진 보면서 던져줬고 이건 물론 이제 포드콜진이 잘해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시면 플로리다 이 미콜란가? 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수비수랑 이제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득점을 하는 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포드콜린도 잘한 건 있는데 근데 이 플레이도 결국은 너스 선수가 결국은 이제 퍽을 플레이를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보드를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네트 뒤쪽으로까지 이렇게 운반을 해서 이제 뭔가 창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오늘 경기에서 너스 선수는 여러모로 그죠? 두 번째 골 만의 골에서도 이제 정말 날카로운 릴리즈로 득점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프라이머리 어시스트인 것도 마찬가지고
득점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드를 타고 들어오면서 슛을 때린 부분도 그렇고 네트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런 이제 공격적으로도 이제 힘을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공격 지역에서 이렇게 퍽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NHL 레벨에서는. 그리고 역시나 이게 사실은 진짜 플레이오프 들어오면은 이제 또 기세 싸움, 그냥 모멘텀, 그죠? 모멘텀 싸움 이런 거를 사실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게 득실점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차이가 벌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이제 잡은 뭐 너스 선수의 저런 기회라든가 저런 데서 한 골 딱 들어가가지고 분위기가 좀 넘어오는 이런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확 이제 경기력이 올라오는 그 국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득점까지 너스 선수가 어쨌든 이제 굉장히 크게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너스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수비 장면을 막 많이 넣고 그러진 않았는데 수비 장면에서도 선수 교체하는 타이밍이 위험한 타이밍에서 이제 너스 선수가 백업 빠르게 들어오면서 이제 몸을 날리면서 너스 선수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슬라이딩 쫙 하면서 슬라이딩 이제 또 좋은 각도로 슬라이딩 하면서 뭐 패스 잘라준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잘라준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경기에서 사실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질까 봐서.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스 선수 득점 장면에서도 로우 하이 플레이 이후에 3-2가 아니라 2-3죠. 잘못 적었죠. 2-3. 아까 파워 플레이에서도 2-3 이제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게 이제 방금 이제 너스 선수가 이제 골을 넣은 그 장면에서도 결국 이제 이 너스 선수 골을 넣은 장면이 결국 이제 2-3에서 이제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라보시면 이제 그리어 선수가 퍽을 잡고, 그리고 이제 이 에콜롬한테 로우 하이 플레이 연결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콜롬이 이제 이 탑으로 올라온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러스를 봐주면서 패스를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골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2-3 같은 경우에는 이 탑으로 들어간 선수가 슛을 때리는 그림에서 좋은 그림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수비를 이제 위크 사이드 쪽으로 쭉 집어넣는 과정에서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 골 패턴이 하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결국은 2-3, 그죠? 아까 이제 파워플레이에서도 2-3로 이제 재미를 본 국면이 있었고, 지금 이븐 스트렝스 상황에서도 너스 선수의 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3에서 재미를 본 그림이 있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켈빈 피커드 선수, 이 선수의 이제 구원 등판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죠. 보브롭스키 이제 뭐 지난 세이브 좋은 세이브도 많았다. 물론 오늘 경기도 보브롭스키가 좋은 세이브는 많았었는데 피커드가 확실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제 요 장면이 결국은 그 좀 우려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니까 이제 월먼이랑 클링베리, 이 경기에서 클링베리 선수가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먼 선수의 월먼이랑 클링베리 하면 이제 둘이 다 이제 누가 퍽으로 운반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실제로는 수비수 5명을 돌렸거든요. 실제로는 수비수 5명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조합을 쓰면서 이렇게 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스태처 선수가 4분인가 밖에 안 뛰었을 거예요. 4분인가 5분인가. 거의 안 뛰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퍽을 운반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묶였을 때는 누가 퍽을 운반을 할지 누가 공격을 가져갈지 그런 게 좀 헷갈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 쿨러크 월먼이다 하면은 결국 이제 월먼밖에 퍽을 옮길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오늘 경기에서도 쿨러크는 사실은 스트레치 패스 길게 하다가 위험한 상황 나오고 퍽운반 계속 안 되고 그런 장면들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바라보시면은 쿨러크 선수가 월먼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 이제 월먼이 안 잡혀 있는데 월먼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올라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당연히 그죠? 쿨러크한테 갈 이유가 그렇게 크게 없죠.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쿨러크는 그렇게 이제 퍽을 운반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로스타레인도 쿨러크를 압박을 하다가 이제 월먼을 압박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룬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요게 이제 물리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여기서 턴오버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거의 실점될 만한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라이브 코멘터리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3-0으로 지고 있는 이런 이제 굉장히 뭐 석점차 넉점차 지고 있는 게임을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고 있는 팀이 사실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실점 나오고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또 이제 흐름이 확 끊겨버려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실점을 했잖아요, 피커드 선수가. 그러면 아마 4-1이 되면서 또 게임 흐름이 그냥 절망적인 느낌으로 많이 흘러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일반적인 제가 이제 그동안의 경기를 많이 보고 누적된 그런 느낌의 좀
경기들의 흐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요 과정에서 피커드가 잘 막으면서 결국 이제 4대1이 될 거 한번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4대4 동점 장면이었죠. 연장 1차 연장 장면에서도 지금 바라보시면 이거 미콜라 선수가 이거 굉장히 지금 이거 이 하프보드 쪽에서 턴오버가 나왔나? 근데 어쨌든 미콜라 선수가 여기서 원래 지금 보시면은 뭐 줄 때는 많잖아요. 지금 바라보시면은 그죠? 세스 존스를 봐서 세스 존스가 사실 슛을 연결을 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 결국은 이제 베니 선수가 이걸 위크 사이드로 빠져들어가고 이제 미콜라가 이제 베니 선수를 넘겨주는 그 선택을 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연결도 잘 됐고 물론 이건 좀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맥데이비드가 이거 어쨌든 지금 에드먼턴 수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패스가 잘못 연결되면은 이제 그대로 역습을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콜라가 베니 선수한테 연결을 해주다가 이거 잘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연결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베니 선수가 여기서 이 슬랩샷을 빵 때리는데 글러브 맞고 이게 굴절되면서 크로스바 맞고 튀겨 나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지금 요 국면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버헤이기 백터 팁을 보는 게 사실 조금 더 좋은 선택지긴 했습니다. 버헤이기 백터 팁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지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베니 선수가 이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슛을 때렸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그죠? 이게 슛이 글러브에 딱 맞고 이게 그 뭐냐 크로스바 맞고 튕겨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글러브 세이브로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활약에서도 결국은 이 피커드 선수가 이런 키 세이브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많은 돈을 받는 골리들이 이런 이제 정말 중요한 국면에서의 세이브 같은 부분들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브롭스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유행이 걸리고 바실랩스키라든가 아니 뭐 전성기 때 프라이스라든가 시에스토르킨이라든가 소로킨이라든가 이런 이제 헬러버그는 좀 어쨌든 예. 어쨌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선수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골이다 이거 망했다 이런 싶은 상황에도 말도 안 되는 세이브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결국은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제 피커드가 오늘 경기에서는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 과정이라고 바로 실제로 이제 이 골이 들어갔으면 연장 결승골로 게임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커드 선수가 구원 등판을 한 이후로 22세이브 1실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포스트 시즌 세이브 퍼센티지라든가 그런 게 아주 좋지는 않은데 일단 어쨌든 피커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5차 정도 피커드가 분명히 출전을 하겠죠. 이제 그런 과정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렇게 어쨌든 이제 이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번에 좀 새롭게 준비한 부분은 좀 5차전을 위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 요것도 이제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경기를 필요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라든가 좀 좋아져야 된다. 왜냐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일단 페널티 관리 부분이죠.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반에 경기가 터지기 시작한 이유 자체는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레딧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좀 왜 우리만 부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좀 비슷했었습니다. 제가 봤기에는. 왜냐면 이제 물론 그 에드먼턴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에서도 이제 안 불려야 되는 게 좀 불린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플로리다 뭐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페널티를 보면 뭐 그런 케이스들이 양 팀 다 없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초반에 경기가 진행이 됐을 때 결국 이제 0대3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림에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됐을 때는 결국 이제 페널티 관리가 안 되는 그림에서 에드먼턴이 위기에 빠지는 모습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결국 뭐 5차전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나아지기는 했지만 페널티 킬링도 이제 바라보시면은 멀티골 실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멀티골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경기 초반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 코멘터리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갔지만 명백한 페널티성 플레이를 많이 범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파워플레이를 허용했다는 장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딜레이 오브 더 게임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오버 더 글래스 해가지고 이제 딜레이 오브 더 게임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하이 스티킹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이제 트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심판의 판단 여지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그런 명백한 콜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후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심판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여지도 있고 이건 지금 정말 플레이를 방해를 했는지 근데 후킹이 플레이를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후킹이 불린 게 있었거든요. 플로리다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이제 좀 오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그런 명백한 플레이성, 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 페널티성 플레이가 에드먼턴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 대표적으로 이제 좀 부주의하게 스틱을 들고 있다가 상대방 얼굴에 접촉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에드먼턴이 지금 더 많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결국은 파워플레이 골도 계속 활용을 하고 경기가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그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불리하게 시작을 해도 역전에서 이기긴 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이기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명백한 페널티성 플레이 같은 부분을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뭐 3차전 같은 경우에도 이벤터 케인 선수가 있었고 4차전 같은 경우에도 이벤터 케인 선수 하이스티킹 그리고 이제 에콜룸 선수 하이스티킹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트래핑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들이 그런 너무 명백한 그러니까 심판의 판정 여지가 그러니까 심판의 판단 여지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명백한 페널티들을 범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의 흔들림을 좀 제어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실은 이거 지난 요 경기도 이기지 못할 경기였냐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대1 상황에서 이제 3대1로 이제 추격 당하는 상황에서도 골을 넣어가지고 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커척 선수 이제 반대쪽으로 뽑혀 나왔을 때 한 번에 빠르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쳐서 이제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그림들에서 사실 골이 나왔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골 이렇게 리드 잡고 있는 팀이 한 골씩 2골씩 먹히면은 경기력 자체가 좀 흔들리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플로리다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지금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 부샤르 선수가 퍽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요 장면에서 커척 선수가 라인 체인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벤치가 멀기 때문에 라인 체인지를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커척 선수가 라인 체인지를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이제 요 다음 플레이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면 이제 부샤르 선수가 페리한테 연결을 해주고 포드콜진이 이제 이 뒤쪽을 공략을 하면서 이 부샤르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브레이크웨이 장면이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커척 선수가 이제 좀 일찍 선수 교체를 좀 책임감 없는 선수 교체를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부샤라 선수가 페리를 봐주고 그래버리면 얘가 원래는 이 선수가 이 영역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레인까지도 다 뚫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요 레인을 그냥 부샤르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느낌에서의 느슨한 플레이라든가 그러니까 3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선수 교체 그죠 들어갔죠. 지금 바라보시면은 선수 교체를 들어가서 지금 레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부샤르까지도 내려왔습니다. 폴드콜지는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쪽 영역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페리는 이제 패스를 받아가지고 포드콜진한테 패스를 주고 부샤르가 이제 결국 이제 포드콜진이 부샤르 딱 봐주면서 이제 부샤르가 이제 브레이크웨이 잡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3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게 3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나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느낌의 경기력이 흔들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점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동점으로 따라잡힌 이후에 결국은 이 역전골 허용한 장면 이제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이건 물론 이제 누전 홉킨스 선수가 참 잘해줬습니다. 이거는 좀 배경적으로 지금 이 플레이 이전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제 두 팀 다 선수들이 좀 지친 상황이에요. 두 팀 다 선수들이 좀 지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프트가 좀 길었기 때문에 서로 양 팀이 지친 상황이었는데 지금 누전 홉킨스 선수가 계속 압박을 들어가 주니까 라인하트 선수가 이제 빠르게 이제 퍽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는 그냥 이제 쭉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선수 교체를 하는 선택이 나오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를 못하게 되면서 힘든 선수들이 그대로 이제 이 빙판이 남아있는 딱 그 이제 좀 이 운명이 갈린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요 장면에서 결국 이제 누전 홉킨스가 끝까지 압박을 해주면서 라인하트 선수가 결국 이제 요 올라와가지고 패스, 그죠? 앞쪽에 있는 공격수한테 패스. 사실 이거는 플로리다 경기 보시면 많이 나온 장면이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비수가 이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수비수가 어쨌든 공격수, 전방에 있는 공격수, 그죠? 이제 요 선수들한테 빠르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선수들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그림의 패턴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 수비수가 패스를 준 줄 알았는데 이거 뒤에 보니까 라인하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누전 홉킨스는 이제 힘든 과정에서 체킹에 들어갔고
카파넨 선수 교체하고 들어오자마자 쌩쌩한 카파넨이 나와가지고 라인하트한테 이렇게 이중으로 압박을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요 패스 자체도 조금 애매하게 흘러가게 됐고, 그리고 바르코프 선수도 지친 상황이라서 지금 원래는 좀 움직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좀 속도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이 패스를 받았을 때 결국 이제 속도를 살리면서 이제 공격을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힘드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리시빙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 장면이 턴오버가 나왔고, 얀마르크 선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또 그죠? 아까 이제 맥데이비드 선수랑 교체를 했어요. 아까 이제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나가고 얀마르크랑 지금 이제 누구냐 카파넨 들어온 거잖아요. 쌩쌩한 선수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바르코프한테 압박을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턴오버를 만들어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카파넨 선수 압박을 잡았을 때 또 마찬가지로 그죠? 아까 이제 누구냐 위크 사이드에서 내려온 거 그죠? 아까 보셨잖아요. 이제 그 너스 선수가 뭐 마찬가지로 월먼 선수 이제 위크 사이드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리고 카파넨 패스 넣어주고 골, 그 장면입니다. 이제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 누전 토킨스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압박을, 그러니까 우리 선수 교체하는 타이밍도 벌고 전방 압박 들어가서 턴오버도 유도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힘든 상황인데 결국 이제 턴오버를 이제 범하게 되면서 실점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갈림길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플로리다 쪽으로 안 좋은 그림들이 좀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단 요 장면뿐만 아니라 에드먼턴이 이번 시리즈를 보면은요, 선수 교체 타이밍을 한번 역으로 활용해가지고 한 시프트 더 가져가면서 이득 보는 장면들. 그 1차전에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퍽을 덤프를 해가지고 선수를 교체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지만 맥데이비드가 한 번 더 툭 치고 들어가가지고 골 만드는 그 장면들이 있었죠. 카판이랑 이렇게 패스 주고 하면서. 그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플로리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저쪽에 비해서 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쪽에 비해서 덜 나오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거기서 실점도 나왔다라는 거. 결국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 쓰다 말았는데 여기 이제 실점 장면에서도 네트 앞쪽에서 쪽 몸싸움, 그죠? 스틱 싸움, 경합, 뭐 이런 것들 지면서 실점하는 그림들 나왔잖아요. 아까 이제 포드 콜진 선수 골 이제 장면 보셨지만, 물론 이제 너스 선수가 골라인 뒤쪽으로 쫙 잘 내려와서 이제 문전에 있는 패스를 잘 뿌려준 것도 있지만, 거기서 사실은 플로리다 정도 되는 이제 경합에서 이제 강력한 팀이고 하면은 사실 지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져가지고 백핸드로 이렇게 슛을 허용하는 장면에서 이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0대3으로 지고 있는 팀이 이기고 있는 팀이 한 골씩 두 골씩 먹히기 시작하면은 경기력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장면들을 결국 이제 얼마나 이런 장면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3경기에서. 이제 그랬을 때는 얼마나 좀 빠르게 수습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볼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4차전 리뷰를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좀 사실 골 장면이 좀 많이 나온 경기들은 그 장면 위주로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한 이런 분량적인 부분이라든가 내용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준비를 드려봤고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리뷰, 그죠? 다음날 리뷰,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부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경기 날에는 또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이제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남은 3경기가 될지 2경기가 될지 알 수는 없죠, 그죠? 적어도 2경기는 더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쨌든 남은 경기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서 감사합니다.